이 집수리업을 하면서 100여 명이 넘는 창업하는 대표님들을 봐왔고 그 못지않게 그만두시는 분들도 봐왔는데요. 사실 집수리 업종이 다른 자영업과 비교하면 폐업률이 적은 편이지만 그래도 하다가 그만두시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렇게 집수리를 1년도 하지 못하고 그만두시는 분들에게는 3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수리를 1년도 하지 못하고 그만두는 3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집수리 창업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동행기술교육센터라는 기술 창업교육센터를 다른 대표님들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 안에는 집수리 경력 13년 차부터 1년, 2년, 3년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계신 대표님들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동행의 모든 대표님들은 1년 이상 꾸준히 집수리를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오늘 영상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3가지를 이겨내거나 지켜낼 자신이 없다면 집수리 창업을 안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직장, 자영업 등 각자가 하고 있는 일이 있을 텐데 그것을 그만두고 1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만둔다면 그만큼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3가지만 지킬 수 있다면 집수리 창업을 해도 나쁘지 않다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월천에 대한 기대. 두 번째, 수리 아이템의 제한. 세 번째, 꾸준함의 부재. 왜 이 3가지 때문에 1년도 제대로 일을 못하고 그만두게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월천에 대한 기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월천이라는 키워드가 한참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특히 기술직 관련해서는 월천을 정말 쉽게 벌 수 있다고 믿을 만큼 정말 도배가 되었는데요. 제가 모든 기술직을 해본 건 아니지만 집수리 관련해서는 제가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월천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끔 유튜브 영상을 보면 3개월 만에 월천, 6개월 만에 월천이라는 어그로성 영상들이 올라오곤 합니다. 아니, 어그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 본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게 정말 3개월 이후부터 꾸준히 1000만 원씩 벌 수 있는 건지, 10명이 창업했다고 했을 때 5명 이상이 월천을 벌 수 있는 것인지, 다시 말해 지속적이고 높은 확률로 월천을 벌 수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단언하는데 3개월에서 6개월 만에 월천, 이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창업 상담을 진행할 때 항상 월천이 가능은 하지만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저희 동행과 함께하는 대표님들 중 1년에서 2년 이후부터는 1년 12개월 중 반 이상을 꾸준히 월천을 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버시는 대표님들을 보면 지치지도 않고 정말 마케팅과 현장 일을 꾸준히 엄청나게 노력하고 계십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10명 중 5명 이상이 그렇게 꾸준히 노력할 수 있다? 그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가능하더라도 상담할 때 아직 해보지도 않고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무조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월천을 버는 게 힘든 게 현실인데 유튜브에만 보면 뻑하면 월천을 번다고 이야기하니 내가 월천만 원을 벌 수 있겠다 라고 기대하고 시작했다가 성과가 나오질 않으니 그만두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하는 이야기를 떠나서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2023년 기사들입니다. 물론 2년 전이니 이것보다 1, 20만 원은 올랐을 수도 있겠죠. 평균 소득을 나타내는 건데 직장인 기준 월 평균 소득이 약 300만 원 정도이고 소상공인 기준 지출액 제외하고 월 평균 200에서 4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게 현실입니다. 직장인들이야 비교 대상이 아닐 수 있죠. 하지만 소상공인 기준으로 봐도 월 500만 원을 벌기 힘든 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평균적으로 집수리를 1년도 하지 않았는데 쉽게 월 1000만 원을 꾸준히 벌 수 있다고 믿는 것인지 정말 답답해 미칠 지경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천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높은 만큼 정말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절대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두 번째, 수리 아이템 제한. 집수리는 아이템이 많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입니다. 쉽게 말해 타일 일만 하는 사람들은 타일 일만 하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현장에 가서 일당을 받고 일을 하는 것이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만큼 높은 일당을 받고
그만큼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직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집수리는 아이템이 많아야 집수리인데 간혹 일을 하시는 교육생 및 대표님들을 보면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아우, 나는 먼지 날리는 일은 못하겠어. 저는 구멍보건 같이 조그만 일만 하고 싶어요. 이렇게 스스로 아이템을 제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존중합니다. 각자의 방식이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아이템을 제한한다면 기대소득을 낮추는 게 좋습니다. 사실 그건 선택이 아닌 필연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벌고 싶은 돈은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을 벌고 싶은데 싱크대 일만, 타일 일만, 미장 일만, 구멍보건 일만 이렇게 아이템을 제한한다면 그만큼의 돈을 벌기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관련 문의를 내가 다 가져온다면 가능하겠지만 그게 쉽지는 않겠죠. 그렇게 아이템을 줄이고 소득도 줄고 그러다 보니 집수리를 그만두시는 분들도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 집수리 창업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내가 정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내 신체적인 제한은 없는지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60대 어르신들도 여성분들도 할 수 있는 아이템이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단 의지가 너무 약하거나 신체적인 결함이 있다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 아이템을 제한하고도 꾸준히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새로운 아이템의 등장과 기대소득을 낮추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몇백 가지가 넘는 아이템들이 한 번에 툭 하고 나온 게 아닙니다. 이전부터 오랜 시간 동안 해오면서 생겨난 아이템들이 정말 많은데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새롭게 생겨나는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만약 새롭게 알아낸 아이템이 내 성향과 정말 잘 맞는다면 기존에 제한했던 아이템 수를 충분히 보강해 줄 수 있겠죠. 또한 마진이나 문의량이 많다면 그 이상의 소득을 기대해 볼 수도 있고요. 만약 그게 어렵다면 기대소득을 낮추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500만 원이라는 돈이 정말 누군가에게는 큰 돈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생활조차 안 되는 돈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소득이 달라지는데요. 창업 전 상담을 통해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100% 상담자의 말이 맞진 않겠지만 기대소득을 정해서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집수리는 정말 돈이 되는 것이라면 가리지 않고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상담을 할 때 항상 수리 아이템을 제한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곤 합니다. 세 번째, 꾸준함의 부재. 자신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딱 두 가지만 꾸준히 열심히 하면 됩니다. 바로 본질과 마케팅인데요. 집수리에서의 본질은 기술, 즉 현장 일이 되겠네요. 이 두 가지만 꾸준히 하면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마케팅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현장 일이야 문의가 와서 준비를 해서 가서 일을 해주고 바로 돈을 받기 때문에 강제성이라는 게 생깁니다. 하지만 마케팅은 하나하나 쌓여야 영향이 있고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꾸준히 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건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꾸준히 해야 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방법 학교에서 다 알려줍니다. 마케팅을 잘하는 방법 제가 다 알려드립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방법대로 지속해 나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근데 그래도 해야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현장 일이라는 거는 강제성이 생기지만 마케팅은 한 번씩 시작하면 다시 습관을 들이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물론 현장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하는 일들이, 저희가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마냥 쉬운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거고요. 무튼 마케팅도 그렇지만 어려운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스케줄을 안 잡는 분들도 아니면 조금만 잡는 분들도 덜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실직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무료 견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무료 견적을 갖다가 성사가 되지 않고 계속 왔다 갔다만 한다면 뭐야 돈도 안 되고 기름값만 버리네 라며 실직을 잘 안 가려고 하는 대표님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의를 들어오게끔 하는 것은 마케팅이고 그 일을 성사시켜 주는 것은 영업입니다. 현장에 가서 고객의 얼굴을 마주보고 이 현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영업을 하는 것과 그냥 전화로 뭐 대충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영업을 하는 것은 이 성사율에 있어서는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생분들에게도 항상 실측을 많이 가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마케팅도 소홀히 하고 실측도 잘 안 가고 현장 일도 잘 안 잡고 뭐 그러다 보면 소득이 줄면서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것입니다. 뭐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꾸준함이라는 것은 여태까지 살아왔던 생활 방식과 타고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알고 있다고 해서 쉽게 개선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쉽게 개선될 수 없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창업 전에 상담을 할 때 이 사실들을 알고 상담을 하고 고민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담이지만 최근에 이런 댓글을 봤습니다. 현재 집수리가 경쟁이 심하고 포화 상태니 교육비로 땡기려고 한다는 댓글입니다. 제가 교육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댓글은 종종 보곤 했습니다. 근데 이건 정말 교육사업을 1도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육사업이 잘 되고 돈을 벌려면 교육생이 잘 돼야 합니다. 공부하는 학원도 좋은 대학교를 보내야 성공하잖아요.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집수리업이 정말 포화 상태고 문의가 없고 소득이 점점 준다면 더 이상 교육을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아마 자연스럽게 교육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될 겁니다. 교육할 수 있는 현장도 없고 몇 개 있지도 않은 문의 저희끼리 나눠서 해야 되니까요. 그럼에도 집수리 창업 교육에 의심이 된다면 뭐 어쩔 수 없고요. 자, 오늘은 집수리를 1년도 하지 못하고 그만두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기술교육센터 동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